보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일반적인 웹페이지입니다. 이 웹페이지를 만드는 기본적인 웹문서가 되는 거죠. 보시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HTML5 전용 문서입니다. CSS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스타일 시트 내에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고요. 보시는 것처럼 특정 내용을 지정하는 내용은 두 가지 방법이에요. id와 클래스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보시는 id, 이 값은 얘를 선택한 부분이고 id 같은 경우에는 이 문서에서 단 한 번만 적용하시면 됩니다. 여러 군데 id를 적용해도 상관은 없는데 같은 이름이면 웹표준 인증 시 잘못됐다고 오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id명은 이 문서에서 한 번만 사용하시면 되고요. 아래에 클래스로 되어 있는 부분은 바로 점으로 표현된 내용이 되겠죠. 클래스 지정은 여러 번 반복을 해도 오류가 나지 않습니다. 해당 태그, 즉 엘리먼트가 있으면 자동으로 적용이 되는 거죠. 가장 쉽게 사용하는 태그들입니다. 자동으로 적용되는 게 이 부분이죠. 물론 프레임도 있고 테이블도 있고 UL도 있고 여러 태그가 있지만 일단 이 세 가지만 가지고 먼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선택된 내용은 p 태그나 div 태그가 있다면 자동으로 여기서 세팅한 내용이 반영이 돼요. 그런데 body, 시작과 종료 태그가 있죠. body 태그는 CSS 정의를 할 때 먼저 정의하는 것입니다. body에 기본적인 내용을 세팅하고 요소별 정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일단 body를 먼저 CSS를 적용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과 끝을 이 부분으로 만들어 주시고 가장 먼저 폰트에 대한 사이즈 값을 13픽셀로 넣습니다. 이 문서에 텍스트가 있을 경우에는 모두 13 사이즈로 하라는 것입니다. 문서에는요, 기본으로 15픽셀 정도가 지정돼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아셔야 될 부분은 콜론과 세미콜론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폰트 사이즈 요소의 밸류 값이 이 부분인데 구분하는 게 콜론이고 다음 CSS를 위해서 폰트 사이즈에 대해서 종료가 된 부분이 세미콜론이라는 거죠. 폰트 사이즈의 단위가 세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주석 처리된 이 부분, 픽셀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EM과 PT가 있는데 차이를 알려드리면 EM도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게 됐습니다. 모바일 홈페이지나 반응형 웹이 적용되는 페이지를 쓸 때 윈도우나 브라우저에서 화면을 확대하거나 축소할 때 일단 이 사항을 저장하도록 하고 새로 고쳐 보면은 13픽셀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고 만약에 없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저장을 하면은 좀 아까 적용된 내용과는 다르게 내용이 반영될 것입니다. 새로 고쳐 보면 이렇게 해당 브라우저마다는 기본적인 글꼴이 있고 사이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 사이즈를 적용받은 거고 기본 사이즈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은 폰트 사이즈 13픽셀이다 라고 해서 저장을 하고 내용 보면 13픽셀로 축소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가장 정형화된 선언입니다. 보면은 폰트 패밀리라는 CSS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도둠으로 하고 또 영문으로도 넣어줬고
산세리프라고 정의를 하는 게 가장 많이 사용되는 패턴입니다. 하나의 요소에 많은 내용을 넣을 때는 쉼표로 구분을 해 줍니다. 물론 그냥 띄어쓰기로 해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쉼표로 해야 됩니다. 가장 먼저 도둠이라는 글꼴을 이 웹페이지에 적용되게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따옴표로 하는 거, 이건 윈도우일 경우에 한글에 대한 폰트 인식이 정상적으로 되라는 거예요. 따옴표는. 영문은 따옴표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 내용엔 따옴표가 없죠. 그러니까 OS에 따라서 도둠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산세리프, 그리고 또 그냥 세리프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산세리프는 회계에 꾸밈이 없다는 뜻으로 반영되는 거죠. 이 OS에 도둠이 없으면 그냥 고딕체나 이런 내용으로 표현해라 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냐면 브라우저마다 종류가 정말 많거든요. 해당 글꼴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에 고딕이라도 선택되게 해서 보여줘라. 그런 뜻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저장을 한 상태에서 내용을 새로 고쳐 보겠습니다. 도둠체예요. 글꼴이 약간 바뀐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컬러 값도 정의를 해 보겠습니다. 컬러 값 정의하는 방법도 두 가지를 가장 많이 쓰입니다. 키워드로 해서 블루나 레드나 옐로우 이런 식으로 해서 정의하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수치로 정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배경을 연한 검정으로 하는데 짚고 넘어갈 점이 현재 3자리죠. 예를 들어서 컬러 값을 여러분이 선택할 때는 그냥 지우고요. 보면은 이렇게 팔레트 같은 게 있죠. 클릭을 하면은 뭐 자기가 원하는 색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현재 검정을 선택했어요. 가장 검정. 그런데 6자리입니다. 모든 컬러는 다 이렇게 됐을 때는 6자리가 정상입니다. CSS 코딩 작업을 많이 하시다 보면 익숙하게 숫자 값에 대한 내용이 외워질 겁니다. 아마. 조막가 3자리는 2자리 2자리 같은 내용끼리 함축을 시켜준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자리로 해서 함축할 수가 있다는 거죠. 컬러는 지금 검정인데 웹페이지를 봐도 별반 다를 건 없어요. 컬러는 기본 글꼴, 기본적으로 정의되는 내용은 검정이니까요. 그런데 아까 좀 차이를 보려면은 레드로 해볼까요? 저장한 상태에서 새로 고침하면 레드로 나옵니다. 그리고 또 알고 계실 것은 기본적으로 현재 내용은 레드로 나오는데 CSS 작업을 하다 보면 링크가 있는 게 있고 링크가 없는 게 있습니다. 링크가 있는 경우에 어떤 경우에는 컬러 값을 줬는데 레드가 안 먹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컬러 값은 가장 먼저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문서 전체를 다 레드로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 알려드린 대로 그냥 일반 검정인데 통상적으로 연한 검정 많이 쓰는 걸로 이렇게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알려드릴 부분이 현재 백그라운드 컬러입니다. 배경이라는 거죠. 아무것도 정의하지 않은 상태는 화이트입니다. 흰색 배경이잖아요. 웹문서는. 그리고 지금 백그라운드는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뭐냐면 이렇게 표기해서 브라우저에서 이렇게 반영은 됩니다. 이렇게도 되지만 또 컬러를 없애도 돼요. 새로 고침하면 좀 전에 있으나 없으나 차이가 없잖아요. 하지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이미지를 설정하는 게 있고요. 포지션 같은 내용을 정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컬러 값을 정의할 때는 백그라운드 컬러, 그 다음에 컬러 값 그렇게 넣어 주시는 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CSS 요소가 이렇게 많다 보면은 나중에 관리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래서 W3C에서 규정한 올바른 방법은 요소별로 줄바꿈을 해서 해주면 나중에 수정하거나 그러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은 권합니다. 그리고 작업을 하다가 보면은 CSS 요소가 좀 길고 복잡하거나 흔하게 쓰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꼭 내비로 둬야 될 때도 있죠. 그럴 때는 소스엔 있지만 사용자에게 보여주지 않을 때 주석 처리하는 건 아실 겁니다. 일반 웹 문서의 주석 처리가 아니라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주석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를 주석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석 처리 마무리를 해 주시고요. 새로 고치면은 소스엔 있지만 주석 처리한 부분이라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젠 아이디와 클래스를 줘서 CSS를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가 처음에 제가 만들었었죠. 이 부분을 이렇게 만들고 반드시 CSS 요소 아이디를 만들 때는요. 한글은 안 됩니다. 영문과 숫자로 표기해야 됩니다. 폰트 사이즈를 15픽셀로 하고 폰트 패밀리 궁서체로 했습니다. 조막가와 다른 점,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 하지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따옴표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정한 내용이 컬러가 레드로 된다. 그런데 만약에 궁서체가 없으면 어떡하죠?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한 내용, 이 내용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궁서체가 있다면 궁서체로 나오고 없다면 그냥 고딕체로 나와라. 삐침이 없는 그렇게 해서 정의를 했습니다. 저장을 하면 이게 지금 반영이 될까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장해서 반영을 하겠다 아까 지정한 게 없잖아요. 내용 보면 이건 바디에서 적용된 사항이고 내용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id 값 RGO1이죠. 샵이 id니까 그래서 여기 id를 넣고 해당 id 명을 넣었어요. 그게 적용받는 것은 RGO1이라는 것입니다. 저장한 상태에서 새로 고쳐 보면 궁서체로 해서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이 문서는 13으로 전부 했지만 별도로 지정한 부분 얘한테 이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우선 얘한테 적용이 되고 만약에 이 사항에 이 내용이 빠진다. 그러면 아이디를 지정했어요. 요소가 지정했는데 이 지정한 요소가 없죠. 이럴 때는 자동적으로 바디의 내용이 우선으로 적용됩니다. 새로 고치면 이렇게 브라우저 기본값이 아닌 바디에서 정의한 내용이 적용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되돌려서 다시 적용할 수 있게 만들어 줬고요. 그래서 제가 클래스로 해서 이번에는 지정을 해 보겠습니다. 클래스 명은 RGO2죠. 현재 뭐 아무것도 지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기본 바디에 대한 CSS를 따르고 있죠. 그래서 클래스 정의해 보도록 하죠. 일단 먼저 붙여 넣도록 하죠. 폰트를 좀 더 작게 했고 컬러를 블루 값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빠진 게 있죠. 이 부분이 빠졌죠. 결과값을 먼저 보여드리면 이렇게 컬러 그리고 사이즈는 이 클래스에서 지정한 내용이 모두 반영이 됐고